미군의 지상전 가능성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란과 이스라엘의 공방전이 격화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최대 규모의 국방 예산 통과로 정치적 고비를 넘기면서 더 강력한 공격을 예고했습니다. 요르단 암만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스라엘 북부 하이파 정유 공장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공습에 이 일대와 남부 산업단지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걸프국들을 향한 공격도 확산하면서 쿠웨이트의 전력 담수 시설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란군은 미국이 지상 침입을 시도할 경우 재앙적 결과로 귀결될 것이며 미군은 페르시아만에서 상어밥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 정치 인사들의 숙소를 합법적 표적으로 지목했습니다. 중재국들이 평화회담 준비에 한창이지만 이란은 회담설을 부인했습니다. درخواست‌های بسیار زیاده‌خواهانه و غیر واقع بینانه و غیر منطقی بوده. نشست‌هایی که پاکستان با کشورهای همسایه داره خب چارچوبی است که خودشون تأسیس کردن. ما در این 이에 맞서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표적 공습을 확대하는 동시에 헤즈볼라 거점인 레바논 남부의 작전 지역을 넓혀가겠다는 계획입니다. הנחיתי עכשיו להרחיב עוד יותר את רצועת הביטחון הקיימת כדי לסכל סופית את איום הפלישה וכדי להרחיק מגבולנו את ירי טילי הנ"ט. 이스라엘 의회에서는 대이란 군사작전을 고려해 국방비를 대폭 늘린 올해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국방 예산만 역대 최대인 68조 원 규모로 14조 원 이상 늘린 겁니다. 만약 이달 말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면 의회는 자동 해산되고 네타냐후 정권은 조기 총선을 치러야 했습니다. 정치적 고비를 넘긴 네타냐후 총리는 중동 전선에서 공세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암만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의 석유를 확보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수출 거점인 하르그 섬을 점령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이란의 석유를 가져오는 것을 원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내 일부 멍청한 사람들은 왜 그런 일을 하느냐고 말하는데 그들은 멍청한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이런 구상을 베네수엘라 상황에 비유했습니다. 미국은 1월에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추천한 이후 베네수엘라의 석유 이권을 챙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석유 수출의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하르그 섬을 점령하는 방안도 거론했습니다. 하르그 섬을 점령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점령한다면 일정 기간 그곳에 머물러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하르그 섬 방어 능력과 관련해서는 이란이 아무런 방어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매우 쉽게 점령할 수 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협상 진전을 강조하면서 지상군 투입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I just have lots of alternatives. We have tremendous numbers of ships over there. We don't need them all because of, the power.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새로운 시한으로 제시한 4월 6일까지 이란이 종전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에너지 부문에 대한 공격에 나설 수 있다고 다시 경고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과 진지하게 협의 중이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를 모두 폭파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30일 SNS에 미국이 이란에서의 군사작전을 끝내기 위해 이란의 새롭고 더 합리적인 정권과 진지하게 논의 중이라고 썼습니다. 이어 큰 진전이 이루어졌지만 어떤 이유로든 조속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호르무즈 해협이 즉시 상업용으로 개방되지 않는다면 이란의 모든 발전소와 유정 그리고 하르그 섬까지 완전히 초토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도 공식 입장을 냈는데요. 이란과의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며 이란이 이런 황금 기회를 거부할 경우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 시간 30일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란에서 공개적으로 나오는 언급은 비공개적으로 오가는 것과 많이 다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발전소와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예정된 공격을 10일 중단시킨 건 이란의 한 세대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이란이 이 황금 기회를 거부한다면 이란이 심각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모든 선택지와 함께 군이 대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미국이 협상과 종전을 언급하며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는 있지만 이면에선 추가 군사력 투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차가 워낙 커서 외교적 타결이 쉽지 않은 가운데 결국 미국이 힘을 바탕으로 상황을 마무리 짓는 이른바 강제 종전 수순의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장이라도 철군할 듯한 제이디 벤스 부통령의 발언에 시장은 술렁였습니다. We're not interested in being in Iran a year down the road, 2 years down the road. We're taking care of business. We're going to be out of there soon, and gas prices are going to come back down. 하지만 펜타곤의 행보는 정반대입니다. 해병대와 특수부대 등 17,000명을 추가 배치했고 이란 원유 수출 요충지 하르그 섬 상륙 시뮬레이션까지 공개했습니다. 겉으론 엇박자 같지만 실상은 항복 없이는 출구도 없다는 트럼프식 벼랑 끝 전술입니다. 지상전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보여주며 협상의 지렛대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Possibly for very good reason, have to be very good reason. And I would say if we ever did that, they would be so decimated that they wouldn't be able to fight at the ground level. 현재 양측의 협상은 평행선입니다. 미국은 핵시설 해체와 대리 세력 포기라는 사실상의 항복 문서를, 이란은 전쟁 배상과 호르무즈 주권 인정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서로가 절대 수용할 수 없는 독이 든 성배를 내민 셈입니다. Either United States needs to say that yes, we are moving towards the peace, which time and again we see a change in their statements, or the Iranians that yes, we need to establish the peace. We haven't heard that. 미국이 강경 조건을 고수하는 건 결국 협상 결렬을 명분 삼아 지상군을 투입하려는 사전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선택은 이란의 몫이 됐지만 현재로선 미국이 압도적 화력으로 전쟁을 강제 종료시키는 시나리오가 유력해 보입니다. 이제 관심은 미국의 지상전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질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이란 의회가 핵 확산 금지 조약 탈퇴를 검토하고 있다고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타스님 통신에 따르면 이란 국내 여론은 이란이 더 이상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이란의 평화적 핵기술 이용을 보호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는 것을 보고만 있는 상황에서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남아있을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로 시작된 불안이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 일대로까지 확산하면서 산업계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원유 수송 우회로는 물론 유럽으로 향하는 주요 수출길마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이란 전쟁 참전을 공식화하면서 홍해 일대에도 봉쇄 우려가 번지고 있습니다. 홍해 입구인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수에즈 운하와 연결돼 중동과 유럽, 아시아를 잇는 핵심 수송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 여파로 홍해 항로마저 막힌다면 선박은 아프리카 희망복을 거쳐 9,000km를 더 돌아가야 합니다. 열흘에서 보름이 더 소요됩니다. 당장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공급망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미 국내 일부 정유사는 중동산 원유를 호르무즈 해협 대신 홍해를 통해 들여오고 있는데 이마저도 운항이 어렵다면 지중해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수에즈 운하는 폭이 좁아 초대형 유조선이 아닌 더 작은 선박으로 나누어 운송해야 하는 데다 운송 거리와 운임이 오르면서 유가 상승 압력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에즈 운하하고 지중해를 거쳐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송 일수가 기존에 이제 중공사 원유 들어오는 거에 2배 이상 소요가 된다. 유럽으로 향하던 우리 수출 기업들도 비상입니다. 삼성과 LG 등 주요 기업과 국내 최대 해운사 HMM은 2023년 가자 전쟁 이후 희망봉을 우회하고 있어
운송 물량 자체는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입니다. 문제는 비용입니다. 세계 컨테이너선 운임을 종합한 지수가 전쟁 직전보다 3배 가까이 상승하는 등 물류비가 치솟고 있습니다. 또 중소수출기업의 70% 이상은 외국 선사를 이용하는데 이 가운데 일부가 홍해 항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해를 지나서 수에즈 운하를 통항할 때보다 희망봉 남단으로 돌아갈 때 최소 열흘에서 보름 정도 더 운항을 하기 때문에 유류비나 기타 운임은 아무래도 영향이 있을 겁니다. 물류 차질이 공급망과 산업 전반을 뒤흔들고 물가까지 영향을 미치는 연쇄 충격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서울 지역 주유소에서 리터당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모두 1,900원을 넘어서는 등 지난 27일 2차 석유 최고 가격 이후 나흘 연속 석유 가격 오름세가 이어졌습니다.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 시스템을 보면 어제 오후 5시 기준 서울 주유소의 평균 리터당 휘발유 가격은 1,933원으로 어제보다 16.33원 올랐습니다. 서울 경유값은 하루 만에 14.4원 오른 1,907.5원을 기록하며 1,900원을 돌파했습니다.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16.33원 오른 1,881.09원, 경유 가격은 15.27원 오른 1,873.2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렇게 기름 가격이 연일 오르며 시민들의 출퇴근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차량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늘면서 지자체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 서울의 한 버스 정류장. 기름값 상승 여파로 평소와 달리 버스를 택한 시민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오른 2차 석유 최고 가격에 출퇴근 자가용 이용이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차를 타고 다닐 때는 몰랐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니까 주차비나 이제 기름값이 많이 절감이 되다 보니까 이게 체감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기름값이 많이 오니까 매번 할 때마다 부담스럽고 그래서 저는 기름값을 좀 한 달 전쯤에 많이 풀로 채웠어요. 채워서 이제 가까운 데 다닐 때만 조금씩 쓰고 멀리 올 때는 절대로. 이 같은 변화는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유가 급등 시기인 지난 10일부터 12일 사이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객은 하루 평균 2,140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쟁 직전인 지난달 24일부터 26일 평균과 비교해 4.9%포인트 늘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 시내 교통량은 기존 820만여 대에서 812만여 대로 감소했습니다. 요즘은 조금 더 힘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도 제 친구들도 뭐 차를 운행하거나 아니면 그 소상공인 쪽에 영업하시는 분들 보면 계속 어려움은 중첩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중교통 수요가 늘면서 서울시는 출퇴근 시간대 버스와 지하철의 배차를 늘리는 집중 배차 시간대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중교통 이용량 등을 분석해 조만간 기존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8시였던 출퇴근 집중 배차 시간을 1시간씩 연장할 예정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차량 오부제 민간 확대 등 정부의 추가 대책이 이어질지도 주목됩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이란 전쟁 확산 우려에 코스피가 3% 가까이 하락하며 5,200선으로 후퇴했습니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원달러 환율은 1,520원을 돌파했는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입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먹구름 가득한 이란 전쟁 상황에 코스피는 4.7% 급락한 5,180일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개인 투자자와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이 순매도 하며 지수를 내렸고 코스피는 한때 5% 넘게 낙폭을 키우면서 5,150선까지 후퇴했습니다. 이후 코스피는 장중 낙폭은 줄었지만 5,300선은 회복하지는 못한 5,277로 이전 종가보다 2.97% 하락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9%와 5.3% 하락한 17만 6,300원과 87만 3,000원으로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인한 긴장감이 이어지는 데다가 지난주 구글이 첨단 메모리 압축 기술 터보컨트를 발표한 영향이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기존의 반도체를 대체할 수 있는 대항마가 떠오른다는 측면에서 보면 일정 부분 리스크 요인이긴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반도체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느냐. 코스닥 지수는 개인이 순매수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하면서 3% 하락한 1107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10원대에서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1515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친 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처음으로 1520원을 돌파했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 참전 본격화 등으로 급등한 국제 유가가 영향을 끼쳤습니다. 한국은 중동 에너지를 많이 수입해가지고 공장을 돌리는 제조업 국가에 가깝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유가가 뛰면은 한국은 원유, 물가, 환율이 동시에 다 영향을 받는 그러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란 전쟁이 3개월 이상 계속된다면 1,500원대 고환율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가 세계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거란 우려가 부상하자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은 뉴욕장에서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1,520원 선을 넘나들었습니다. 뉴욕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 서울 외환시장 종가보다 9.3원 상승한 1,518.2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 장중 고점은 1,521.1원, 저점은 1,510.2원으로 변동폭은 10.9원을 기록했습니다. 재고가 충분한 상황이라는데도 사재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 부족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악의 경우 일반 봉투로 쓰레기를 배출하게 할 거라며 쓸데없는 사재기를 멈추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정부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재고가 충분하다며 사재기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두 장이라도 더 확보해두려는 사람들 발길이 마트와 편의점에 끊이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 점포가 1인당 판매 수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중동 사태가 길어지며 사재기 심리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겁니다. 결국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SNS를 통해 종량제 봉투 수급 문제가 없다며 또 한 번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봉투 가격도 지방정부 조례로 정해져 임의로 올릴 수 없는 만큼 가격 인상 걱정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종량제 봉투 대신 일반 봉투로 쓰레기를 버릴 수 있게 허용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미 전북 전주시 등은 선제적으로 봉투를 구하지 못할 경우 속이 보이는 비닐봉투에 종량제 쓰레기를 배출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불가피한 상황에서 그 봉투를 구입하지 못하는 분들, 그분들한테 지금 허용을 해주는 거거든요. 종량제 봉투에 이어 차량용 요소수도 사재기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공공비축분과 민간 확보량을 합쳐 재고가 2.8개월 이상 확보돼 있고 다음 달 3주분이 추가로 수입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걱정과 불안이 없어도 될 불편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정부는 꿈틀대는 사재기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페르시아만에 갇혀있던 목포 해양대학교 실습생 2명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고립 한 달 만인데요. 대학과 정부기관의 긴밀한 공조로 귀국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김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 해양대학교 실습생들이 탄 상선이 페르시아만에 닻을 내린 것은 지난달 28일. 이러한 사태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목포 해양대학교는 즉시 비상 대응반을 만들어 실습생, 학부 등과 소통하며 안전 확보에 신경을 썼습니다. 종합적인 유교부하고 교육부하고 해수부하고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죠. 어떤 게 안전하냐, 배에 머물러 있는 게 안전하냐, 귀국하는 게 안전하냐. 귀국하는 것으로 결정됐는데 문제는 상선에서 육지로의 이동 수단이었습니다. 외교부와 해수부 등이 나서 소형 선박을 확보했고 한 달 만에 귀국길이 열렸습니다.
사우디 땅을 밟은 실습생들은 귀국에 도움을 준 모든 분께 감사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학에서 학생들하고 가장 학부모님들이랑 가장 수시로 매일매일 카톡이나 소통을 하고 연락을 하고 그 심리 안정시키고 또 본인들 의사에 판단을 하게 만들고 본인들이 가장 안전한 그 시기를 판단해가지고 지금 내린 거죠. 목포 해양대학교 실습생 2명은 필리핀과 싱가포르를 거쳐 오늘 아침에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여야는 25조 원 규모의 이른바 전쟁 추경을 다음 달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은 민생 안정이 시급하다며 역사상 가장 빠른 추경안 통과를 외치지만 국민의힘은 매표용 현금 살표라며 꼼꼼한 심사를 강조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25조 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오기 전날 여야 원내 사령탑이 만난 국회의장실에서는 뼈있는 농담이 오갔습니다. 겨울은 지나고 봄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주 아름다운 계절이 되는데 대한민국 정치는 아직 제로니까 불사 중입니다. 냉랭한 분위기처럼 추경을 두고 여야 간 시각차도 뚜렷했습니다. 차량 오부제에 동참해 대중교통으로 출근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국민이 절박하다. 추경을 오는 9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 처리를 하겠습니다.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추경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대정부 질문과 예결위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6일에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또 100원 주고 1000원 뺏어가는 이재명 정권, 결국 대로 주고 말로 받을 거라며 추경을 지방선거 매표용 현금 살포라고 비판했습니다. 선거 이전에는 추경으로 현금 살포해서 표를 사고 선거만 끝나면 그 수십 배를 세금 폭탄으로 걷어들일 심산입니다. 하지만 여야 원내 사령탑은 점심을 함께하고 국회에서 또다시 만나는 등 종일 협상을 벌인 끝에 추경 시간표를 완성했습니다. 추경안 통과 전과 후로 의견이 갈렸던 대정부 질문은 4월 3일과 6일, 13일에 걸쳐 실시하고 예결위 질의와 부별 심사를 거쳐 4월 11일 추경안 처리 D-Day로 잡았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또 지방선거에 출마하며 공석이 된 상임위원장 4명의 자리를 채우기 위한 보궐선거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중동 지역 위기로 인한 우리 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른바 전쟁 추경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앞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오늘 정기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경안은 국무회의 의결 뒤 국회에 제출되고 예비심사와 예산결산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국무총리실은 김민석 총리가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재계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동 사태 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은 사태 장기화가 초래할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충격을 진단하며 시장 안정을 위한 신속한 재정 지원과 일관된 대국민 투자자 소통이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또 에너지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전략적 비축량 확대와 수입선 다변화를 촉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재생 에너지 투자 등 에너지 안보 강화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총리실은 전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오늘 2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합니다. 산업활동 동향은 생산과 소비, 투자 등 주요 경제 지표를 종합해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실물 경제 지표인데요. 이번 지표는 중동 사태가 본격화하기 직전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만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실물 경제의 기초 체력을 진단할 수 있는 자료로 주목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2016 지적 통계를 발표합니다. 지난해 국토 면적은 여의도의 4.3배 규모로 늘어난 걸로 나타났는데요.
전체 국토 면적은 10만 472제곱킬로미터로 1년 전보다 12.5제곱킬로미터 증가했고 화성 화홍지구 개발과 목포 신항 배후단지 매립 등 토지 개발 영향으로 분석됐습니다. 관세청이 오늘부터 인천공항 출국장에 외화 밀반출 단속 전담 부서를 신설해 운영에 들어갑니다. 제1, 제2 터미널에 각각 한 곳씩 총 2개 부서에 73명의 전담 인력이 배치됐습니다. 전용 검사대를 통해 수화물 엑스레이 검사와 대장 검사를 직접 실시하면서 출국 단계에서 단속이 한층 강화됩니다. 국내 최대 물류 전시회인 국제물류산업대전이 오늘부터 나흘간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182개 기업이 860개 부스를 마련해 AI 기반 물류와 자율주행 로봇 등 첨단 기술을 선보입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대구시장 선거 도전을 공식화하면서 보수의 심장 대구가 다가오는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부상했습니다. 또 다른 승부처 서울시장 선거를 두곤 여야 간 상호 비방전이 격화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가 선택했던 유일한 민주당 국회의원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대구 다시 한번 해봅시다. 마지막 소명으로 지역주의 극복을 꼽은 김 전 총리는 악화일로인 대구 상황은 결국 일당 독식 때문이라며 국민의힘 심판론을 부각했습니다. 대구가 앞장서서 국민의힘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정치에 진짜 보수가 살아납니다. 대구 228 공원에선 AI 기반 국가전략산업 유치 등 두둑한 선물을 약속했고 파격적으로 휴대전화 번호까지 공개했습니다. 저 김부겸이가 예뻐서 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이번에는 필요하잖아요. 써먹을 수 있잖아요. TK까지 위태롭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국민의힘은 집안 단속도 어렵습니다. 컷오프의 반발에 가처분을 낸 주호영 의원은 무소속 출마 카드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고 그런 모든 경우를 다 대비하고 있죠. 그래서 제발 법원이 결정하면 따라야지 잔꾀를 부리지 마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도 독자 행보에 한창입니다. 그나마 경선 자격을 얻은 6명은 첫 토론회에서 내가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정부의 곳간을 열고 대구의 몫을 독하게 챙겨올 사람. 대구시장의 이름값이 대구 경제를 살린 적이 있습니까? 대구의 경제를 반드시 살려서 대구의 자존심을 세우겠습니다. 대구의 경제 심장을 다시 힘차게 뛰게 하겠습니다. 핵심 승부처 서울시장 선거전에선 여야 모두 유력 후보 견제에 주력했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한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 실책을 정조준했습니다. 지난 주말 한강에서 유람선이 멈춰 364명이 구조되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쓸데없는 성과 내기식, 보여주기식 행정은 끝나야 합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 관련 논란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성폭력 범죄 혐의자를 성동구 산하의 성동문화원장에 재임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자리 당장 내려놓고 역대급 승리 전망 속에 민주당은 겸손하고 낮은 자세를 강조하며 부자 몸조심에 나섰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재수의원을 겨냥한 밭두렁 TF 활동을 예고하는 등 공세로 반전을 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2차 종합특검이 재작년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했던 관계자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정원에 한 명 모자랐던 특검보 충원에도 나섰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합특검이 2024년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팀 관계자를 지난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관계자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르겠다는 방침인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에도 나섰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수사무마 관련하여 지난주 대검찰청 등을 압수수색하였고 현재 압수물 분석 중에 있습니다. 앞서 2024년 5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임한 뒤 검찰은 김건희 씨를 방문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보고에서 빠져 논란이 일었고 10월에는 김 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며 조사가 불충분했다는 의혹도 일었습니다.
특검은 이때 불기소 처분을 종용하거나 지시한 성명불상자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꾸린 합수부 수사 2단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내란 의혹과 관련해 지난주 23명의 참고인을 소환한 특검은 이번 주엔 계엄 생방송 준비 의혹과 관련한 KTV 관계자나 언론사 단전단수 준비와 관련한 소방 관계자 조사도 진행합니다. 수사 확대에 맞춰 특검보 충원에도 나섰는데 현재 정원에 모자란 1명을 채우기 위해 후보자 2명을 추려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이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오늘부터 본격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을 엽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최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로 입건된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주 호주 대사에 임명한 혐의를 받습니다. 주요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연일 기름값이 빠르게 오르는 가운데 조금이라도 저렴한 주유소에는 차량이 몰리는 모습 아마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런 주유소에서 흉기 위협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길게 줄을 서던 중 다른 차량이 끼어들자 새치기를 했다며 흉기까지 꺼내든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겁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유소 앞쪽 도로에 차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주유소를 50m 앞두고 빨간색 승용차 앞으로 은색 차량 한 대가 끼어듭니다. 잠시 뒤 주유소에는 경찰차가 잇따라 출동합니다. 차가 세대가 왔어. 빨간 차 운전소를 갖다 그래서 보니까 경찰이 내려오더라. 해당 남성은 왜 새치기를 하느냐며 차에 보관하던 캠핑용 도구를 피해자를 향해 꺼내 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차량이 끼어들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30대 남성은 자신 앞에 끼어든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한 뒤 이곳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당시 주유소 앞은 기름을 넣으려는 차들이 잇따르면서 긴 대기줄이 이어졌습니다. 사건 당일 전국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800원대를 훌쩍 넘어섰는데 이 주유소는 1,700원 후반대 가격으로 인근보다 저렴한 기름값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고유가가 이어지며 싼 가격에 기름을 파는 곳으로 차량이 몰렸고 이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이 흉기 위협 사건으로 번진 겁니다.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경찰은 해당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20개월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친모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경찰은 친모에게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친모가 사망 위험이 있다는 걸 예견하고도 아기를 유기했다며 살해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20개월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20대 친모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아동학대 살해 혐의입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아이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아이 사망 당시 체중은 4.7kg으로 또래 여아의 평균 몸무게인 10.4kg의 절반이 채 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아이가 숨지기 전 5일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집안에 아이 혼자 방치한 채 놀이공원 등으로 외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가 평소 피해 아동을 낳은 것을 후회하며 양육을 귀찮게 생각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경찰은 앞서 A씨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는데 검찰은 주거진의 홈캠 영상 재분석과 통합 심리분석 등 보안 수사를 통해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했습니다. A씨가 영양결핍 상태에 이른 아이가 숨질 위험이 있다는 걸 예견하고도 유기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밖에도 A씨가 사건 발생 이전 2달여간 집안에 애완동물 배설물과 쓰레기, 담배꽁초를 쌓아두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 딸들을 방치했다며 아동 유기와 방임죄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A씨의 죄질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첫째 딸에 대해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을 할 방침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전분과 물엿 등 전분당의 가격을 담합한 의혹을 받는 국내 제조업체 대표들이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사조 CPK 대표이사 이모 씨와 대상그룹의 대표이사 임모 씨, 사업본부장 김모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전분당 업계의 상위권을 다투는 이들은 주요 제품의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BTS가 정규 5집 아리랑으로 영국에 이어 미국 앨범 차트 1위를 석권한 데 이어 타이틀곡 수임이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백 1위를 차지했습니다. 빌보드는 차트 예고 기사를 통해 수임이 엘라 랭글리의 추진 텍사스와 올리비아 딘의 맨 아이 니드를 제치고 핫백 정상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탄소년단이 핫백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한 건 이번이 7번째입니다. BTS 컴백 공연 당시 광화문 일대엔 수만 명이 몰렸지만 카드 결제액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줄어든 거로 나타났습니다. 잠시 들르는 편의점 결제액은 늘었지만 앉아서 먹는 음식점 결제액은 감소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1일 BTS의 광화문 공연엔 소속사 추산 최대 10만 인파가 몰렸습니다. 최대 예상치였던 26만 명보다는 적게 모였지만 일대가 들썩인 만큼 주변 상권도 특수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사고를 우려한 광범위한 통제로 공연 당일 광화문역 반경 500m 안 카드 사용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7.5%나 줄었습니다.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던 공연 앞뒷 날엔 전년 대비 카드 소비액이 각각 6.5%와 37% 늘어났지만 사흘 전체로 보면 소폭 감소했습니다. 올리브영 같은 드럭스토어 결제액이 지난해보다 크게 뛰었고 편의점도 20% 넘게 더 많이 팔았지만 금액 비중이 큰 음식점 결제가 줄면서 전체 소비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BTS 공연 당일 광화문이 있는 서울 종로구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늘어난 거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중구보다 성동구의 외국인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난 점도 눈에 띕니다. 방문 인원 자체는 대표적 관광지 명동이 있는 중구가 더 많았지만 MZ세대 핫플로 떠오른 성수동을 끼고 있는 성동구로 갈 길이 더 빠르게 늘어난 셈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관광 홍보 효과라든지 수익 같은 것들이 추산했을 때 어느 정도 되는지 사후 백서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정확한 분석을 하고 BTS 광화문 공연으로 단기 소비 효과는 제한적이었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시 브랜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결혼 시기가 늦어지면서 30대 중후반에 임신하는 임산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서 경기 오산시가 35살 이상 고위험 임산부에게 기형아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임신 21주 차인 황초희 씨가 기형아 검사 결과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37살에 결혼해 38살에 임신한 황 씨. 요즘은 이런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일을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임신도 또 자연스럽게 이제 하게 됐는데 이제 시간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늦어져서 이제 고위험 산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황 씨처럼 35살이 지나서 아이를 낳는 고령 임산부 비중은 지난해 37.3%로 관련 기록 집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오산시에 거주하는 고령 임산부도 재작년 370명에서 지난해 669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 연령대에선 염색체 이상 발생 빈도가 높아 기형아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한데 여러 검사를 합치면 많게는 130만 원이 넘게 듭니다. 기형아 검사를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비급여로 진행이 되고 또 의무적으로 진행을 또 해야 된다고 권고를 하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부담을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오산시가 기형아 검사비 최대 30만 원 지원에 나섰습니다. 검사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청구일까지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35살 이상 임산부가 대상입니다. 출산을 준비하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지역사회가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에서 이 같은 맞춤 지원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산뿐 아니라 화성, 안양 등 경기도 일부 지자체도 고령 임산부를 위한 비슷한 지원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국방부는 다음 달 3일 예비군의 날을 맞아서 이번 주 예비군 주간을 운영하고 4월 한 달간 모든 예비군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군은 다음 달 국방부와 제휴한 놀이공원이나 미술박물관, 전자의료업체 제품을 이용할 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이 제공되는 시설은 7개 분야 62곳으로 국방부나 예비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훈련 소집 통지서 등으로 예비군 신분을 증명하면 됩니다. 국민의힘 청년 정치인들의 오디션 프로그램에 어떤 방송적 요소나 캐릭터적인 부분을 좀 심사해달라고 해서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17년 전 폭행 사건을 일으켰던 사람을 왜 초대하냐 그러면 나는 어디 가서 살려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이게 지금 장동혁 당대표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청년이 정치의 주인이 되어야 할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청년들에게 정치의 중심을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중심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심사에 앉아 계신 분들, 대한민국의 정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꿔낼 수 있을지 그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오늘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요 한 4가지 정도를 주목해서 지켜볼 생각입니다. 팀워크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프레임 전환 능력이 얼마나 탁월한지, 그리고 실현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지, 그리고 위기 대응 능력과 순발력은 어느 정도 좋은지를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심원 여러분. 저희 오늘 목표는 단 하나, 여러분의 확실한 원픽이 되는 것입니다. 논리로 증명하고 진심으로 설득하겠습니다. 지역의 한계를 넘어 청년의 목소리로 하나 되는 쓰리도입니다. 안녕하세요. EFC 공부하시고 좀 문화를 좀 안 하시고 오늘 결단해서 조금 오셨더라고요. 어떤 부분인지 이런 걸 하시는데 본인이 자성과 반성의 시간을 가졌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반성하고 있는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에는 더한 분들도 많이 활동하고 계신 상황에서 과거의 일에 대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계신 분이 당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당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겠다는 그 진정성을 저희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정당은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 그릇이기도 합니다. 밤사이 비구름이 확대되며 현재 대부분 지역에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일부 동해안은 오후까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 사이 예상되는 비의 양은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 5에서 20mm, 그 밖의 내륙 지역은 5mm 안팎으로 적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 하늘에는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다만 남부 해안과 제주 해안을 중심으로는 종일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해상에서는 물결도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비가 내려도 크게 춥진 않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11.4도, 대구는 10.9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9도, 광주 21도까지 오르며 서쪽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영남과 제주를 중심으로 또 한 차례 비가 오겠고 당분간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